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연일 찐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몸소 체감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금속이 사용될 게 실버와 플래티늄이 되겠습니다. 실버, 플래티늄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아이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의 해외 전망 기사 요약본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람당 기준가는 10만 2천 원대 하고 있고 돈당 가격은 38만 원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버 가격은 그람당 1,300원이 무너져서 1,200원대 후반 하고 있고요. 여전히 플래티늄은 4만 3천 원대, 팔라듐은 4만 1,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플래티늄이 팔라듐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BC발 뉴스입니다. 전 세계 2023년도의 금 생산량은 정체됐다고 하고요. 금광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금협회 발표 따르면 금 채굴 산업의 업계가 금 매장지인 금광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유망 지역이 탐사되었고 새로운 금 매장지를 찾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금의 대량 채굴은 자본 집약적이며 상당한 탐사 및 개발이 필요한 작업이고 광산이 생산 준비가 되기까지는 평균 약 10에서 2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탐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지일지라도 실제로 채굴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금을 포함한 경우 수는 10%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 금을 발견해도 정부의 허가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도 채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유라기도 하고요. 이 또 금을 오지에 가령 광산이 발견됐다고 하면 이 채굴하기까지 인프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전력, 도로, 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자금 조달 코스트 대비해서 이 생산성이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전 세계의 금 매장지는 노출되었고 새로운 그 매장지에서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금값 상승에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키커발 뉴스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이 18개월간의 금 매입을 하다가 5월 달에 금 매입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많은 양의 금을 매입을 했죠. 탈달러화를 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봤었는데요. 세계금협회의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전체의 금 매수는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했고요. 여전히 금값 전망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미국의 나홀로 경제 호황, 킹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킹달러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최근 일부 경기 둔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거우면서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미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는 사라졌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후퇴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캐나다나 유럽연합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돼서 킹달러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금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금값 상승을 다소 견인을 했었습니다. 지난 6일, 9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한 여파로 유럽 통합이 어려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불거지고 특히 엠마누엘 프랑스 대통령이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져서 프랑스는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뛰면서 불안 양상을 표출했고요. 특히 투자자들이 프랑스, 유럽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했고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미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데 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이 이렇게 불확실성을 보이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의 어떤 합의점 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 상승
이런 여파도 크게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닝발 뉴스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가격이 완화됨에 따라서 금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경제적 위험 해지 수단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 지정학적 긴장이나 각국에서 있을 선거로 인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키코발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 탈달러화 추세, 민족주의의 부상, 유럽 내부의 분열, 기후변화 위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기사를 내놨고요. 로이터발 뉴스에서는 골드러시는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달성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2,700달러까지는 상승될 것으로 전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발 뉴스입니다. 베트남에서 금 투자가 과열되면서 국제 금값보다 8% 이상의 프리미엄이 치솟았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려고 10년 만에 금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베트남 정부는 2012년부터 일부 대기업의 금을 기금속으로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금 수입을 막아왔었는데요. 이 베트남의 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이 되자 이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키코발 뉴스입니다. 기후 변화 위기감을 앞서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2030년까지 수소 자동차의 백금 수요의 가장 큰 원천이 될 것으로 본다. 백금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세계 최대의 백금 생산국인 남아프리카의 광산 공급 문제로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광부들이 이 비생산적인 갱도를 폐시함에 따라서 2030년까지 백금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에 투입되는 PGM, 플래티늄 그룹 메탈이 되겠죠. 1,300만 온스에 비해서 350만, 400만 온스의 백금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수소 경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30년대에도 수소차는 백금 수요의 가장 큰 최종 공급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젤 게이트 사건이 발생이 됐죠. 그로 인해서 디젤 자동차가 수요가 감소했었는데 이때의 여파로 디젤의 시장 점유율이 2015년에 50%에서 현재 약 17%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에 한 번 있을 사건인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이해하고 이 플래티늄으로서의 그 투자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신문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한여름 떼약볕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는데요.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의한 금속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실버, 태양광 발전에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플래티늄은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등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속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